저 정말 그만둘 거예요. 은호가 휴대폰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은호야, 무슨 소리야? 휴대폰 너머로 현수 선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매니저 그만둔다고요? 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드르르르르. 창고에서 전동 드릴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현수 선배가 전화기 너머에서 의아해했습니다. 지혁 씨가 벽에 구멍 뚫고 있어요. 은호가 창고 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카페 쉬는 날인데 아침부터 계속 시끄럽게. 쿵쿵쿵. 이번에는 망치질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야, 저 미친놈이. 현수 선배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선배님 오지 마세요. 은호가 현수 선배를 말렸습니다. 저 혼자 처리할게요. 하지만 은호야. 정말 그만둘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휴대폰 너머로 현수 선배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어. 일단 지혁이랑 얘기해봐. 하지만 함부로 그만두지는 마. 은호가 전화를 끊고 창고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창고 문을 거칠게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혁이 카페와 창고 사이 벽에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중고 사무용 책상과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간이 침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살 작정인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혁이 드릴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얼굴과 머리에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지혁은 예전의 말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은호 씨. 지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환기용 구멍 뚫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나요?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카페 쉬는 날인데 왜 여기서 공사를 해요? 지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다고 벽을 뚫어요? 은호가 지혁이 뚫은 구멍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카페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정말 치사한 능력까지 있었네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요? 지혁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페가 보이도록 일부러 뚫은 거죠? 은호가 지혁을 노려봤습니다. 저를 감시하려고. 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지혁이 변명했습니다. 그냥 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8화에서 저를 무시하고 현수 선배님한테 직접 가더니 이제는 몰래 구멍까지 뚫고. 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지혁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은호가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 생각해보세요. 돈 때문에 결혼하려던 사람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호 씨.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가지 꼭 지켜주세요. 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3가지요? 첫째, 아는 척하지 말기. 은호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인사하지 말기. 셋째, 말 걸지 말기. 지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3가지만 지켜주시면. 은호가 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매니저는 계속할게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은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말 그만둘 거예요. 지혁이 말없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전의 은호라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혁 때문에 겪은 일들이 은호를 단련시킨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겠어요. 약속이에요. 은호가 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약속해요. 지혁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은호가 지혁을 한 번 더 노려본 후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지혁이 혼자 창고에 남아 벽에 뚫린 구멍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은호를 감시하려고 뚫은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혁이 드릴을 내려놓고 구멍을 막을 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카페에서 은호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혁에게 3원칙을 제시했지만 정말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쿵쿵. 창고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드릴 소리가 아니라 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은호가 호기심에 창고 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지혁이 자신이 뚫은 구멍을 판자로 막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이 구멍을 완전히 막은 후 은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3원칙 중 두 번째가 인사하지 말기였습니다. 지혁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려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호도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지혁이 정말 3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어서야 창고가 조용해졌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창고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혁이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이 아니라 천장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친 얼굴에는 수염도 자라나 있었습니다. 예전의 깔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은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도 살 수 있구나. 바로 그때 지혁이 일어났습니다.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혁이 인사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대신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은호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3원칙을 정해놓고도 자연스럽게 반응한 자신이 의외였습니다. 지혁이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은호가 지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힘들긴 한가 보다. 은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정하면 안 돼. 지혁 씨가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혁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니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지혁이 작업대에 앉아서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계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지혁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짜 사업하려는 건가? 예전 같으면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말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요. 지금은 정말 뭔가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혁이 계속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한 거야?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혁이 은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3원칙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고개를 숙여 일에 집중했습니다. 은호가 지혁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지혁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은호가 혼자 카페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원칙 잘 정한 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혁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누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동생 강우가 헐떡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강우야, 무슨 일이야? 은호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강우가 뒤를 돌아보며 카페 문을 잠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쫓아오고 있는 것처럼요. 누나, 큰일 났어.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무슨 사고를 친 걸까요? 과연 강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지혁이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이 상황을 은호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시태그 화려한 날들 9화 예상 줄거리 대본 마이너스 파트 2. 누나, 나 좀 살려줘. 강우가 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은호가 강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강우의 목소리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채라고?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또 도박했어? 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누나. 얼마야? 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엔 얼마 잃었는데? 5천만 원. 강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은호가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미쳤어 너?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강호가 창문 너머로 차들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들이야. 강호가 벌벌 떨었습니다. 온 것 같아. 차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모습으로 카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지강호 씨 계신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요. 강호가 은호 뒤에 숨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해? 은호가 문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동생을 감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과의 일을 겪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지강호 씨. 남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셔서 이야기합시다. 은호가 강호를 돌아봤습니다. 강호야. 응. 그게 중요해야 지금. 강호가 은호의 차가운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뭐? 자를 거면 잘라.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릴만 하면 잘려야겠지. 강호가 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도박 빚을 책임져야 해? 은호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너 스스로 해결해. 누나. 강호가 울먹이며 은호를 붙잡았습니다. 나 정말 죽어. 그럼 죽지 말고 해결하든가. 은호가 강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라고 해. 강호가 절망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지강호 씨 안 나오시면 들어가겠어요.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가 결심한 듯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나 어디가? 강호가 은호를 붙잡았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라고 할 거야. 은호가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내 직장이야. 함부로 들어오게 할 수 없어. 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만 지강호 씨와 약속이 있어서요. 제가 누나예요. 은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겠어요. 남자가 은호를 훑어봤습니다. 혹시 보증을 서신 분인가요? 아니요. 그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5,200만 원. 은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돈은 지금 당장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남자가 카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호가 테이블 뒤에 숨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강호 씨가 직접 나와야겠네요. 잠깐만요. 은호가 남자들 앞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안 돼요. 왜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남자가 은호의 단호한 태도에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강호 씨만 밖으로 나와주세요. 강호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은호를 봤습니다. 누나, 나가. 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해.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시키는 거야.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내 뒤치다꺼리 안 할 거야.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이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삼원칙 때문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 씨. 남자가 강호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어요. 그럼 같이 가시죠. 남자가 강호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호가 갑자기 카페 뒤쪽으로 뛰었습니다. 잡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2명의 부하가 강호를 쫓아갔습니다. 강호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나와요, 지강호 씨. 남자들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러면 더 곤란해져요. 화장실 안에서 강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호가 화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혁이 조용히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남자가 화장실 문을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삼원칙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가 지혁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혁이 남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은호가 지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나섰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자가 지혁에게 물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설득해 볼게요. 남자가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5분. 5분 후에는 어떻게 하든 데려가겠어요. 남자들이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강호 씨. 나와요. 화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호가 눈물범벅이 된 채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강호가 지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혁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고마워할 시간에 해결책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요? 강호가 절망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돈이 없거든요.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삼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강호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죽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 방법을 찾으세요. 지혁이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5분 안에.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 남았어요. 카페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호가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이지만 더 이상 무조건 도와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호가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도와줘. 은호가 강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혼자서 해결해. 강호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밖에서 최후 통첩이 들렸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삼원칙을 어기고 개입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은호도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왜 도와줬는지 묻고 싶었지만 삼원칙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연 강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혁은 왜 삼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개입한 걸까요? 1분 남았어요. 마지막 경고가 들렸습니다. 해시태그 화려한 날들 9화 예상 줄거리 대본 마이너스 파트 3. 시간 끝났습니다. 밖에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3명의 사채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강호 씨 이제 가시죠.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호가 테이블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됩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은호가 사채업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비켜주세요. 남자가 은호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혁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남자가 지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지혁이 남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지혁의 기세에 조금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남자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5,200만 원. 지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돈은 현재 백수인 지혁에게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은호가 지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설마 또 무모한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비켜주세요. 남자가 다시 강호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혁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 남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말 해결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가 지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을 일주일 만에 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남자가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일주일 후에 돈이 없으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도 같이 책임져야 해요. 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혁이 왜 이런 위험한 약속을 하는 걸까요? 그럼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곧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멀어져 갔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우가 지혁에게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아니에요. 지혁이 강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마련해야 해요. 어떻게 마련해요? 강우가 절망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만 벌어준 거예요. 은호가 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삼원칙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혁이 머뭇거렸습니다. 카페에서 소독나는 게 보기 싫어서요. 은호가 지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일까요? 강우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나. 강우가 은호를 불렀습니다. 이제 어떡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의존하지 마. 강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호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요. 누나 많이 변했구나. 강우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철든 거야. 은호가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제 철들어야지. 강우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카페에 은호와 지혁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요? 아까 일요.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신 거. 아, 그건. 지혁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위험한 일인데. 지혁이 은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은호가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 삼원칙 어기셨어요. 은호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말 걸었잖아요. 지혁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만 봐드릴게요.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정말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상철의 집. 이상철이 전기기능사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 이상철이 중얼거리며 공식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상철이 교재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거라도 못하면 정말 할 게 없어. 다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상철 선생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대한전기공사 김 부장입니다. 대한전기공사요? 이상철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고 연락한 걸까요? 선생님 구직 활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기대감으로 떨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정이 남편의 표정 변화를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전기 설비 관리 업무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경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원단회사 출신이라. 이상철이 망설였습니다. 전기 쪽은 잘 몰라서.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김 부장이 안심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배우시면 돼요. 이상철이 다정을 바라봤습니다. 다정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면접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이상철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회사 정보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면접 기회야. 이상철이 기뻐하며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회사인데? 전기공사 회사래. 이상철이 설명했습니다. 마침 전기 공부하고 있는데 운이 좋네. 이번엔 꼭 될 것 같아. 다정이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이상철이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내일까지 기본은 익혀야지. 한편 수빈의 방에서는 유튜브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빈과 하은이 함께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수빈이 밝게 말했습니다. 박성재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 오빠 친구인 박성재 오빠예요. 수빈이 성재를 소개했습니다. 큰 회사 본부장님이세요. 하은이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부장이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성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수빈이 성재를 재촉했습니다. 성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 다른 질문. 하은이 계속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성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성재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하은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성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은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 성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수빈이 성재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성재가 묘사하는 이상형이 은호와 비슷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재가 잠시 멈췄습니다. 있어요. 하은이 흥미진진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제 친구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성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놀랐습니다. 친구가 좋아했던 사람을 오빠가? 복잡해요. 성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성재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수빈과 하은이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집중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혁 오빠죠?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은호 누나고요. 성재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성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에게 제 마음을 고백할 거예요. 수빈이 성재의 선언에 놀랐습니다. 과연 성재는 정말 은호에게 고백할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본다면 지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화려한 날들 9화 예상 줄거리 대본 마이너스 파트 4. 촬영 끝. 성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올려도 돼요. 하지만 오빠. 수빈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거 올리면 지혁 오빠가 볼 텐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혁이가 알아야 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재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지혁이는 은호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수빈이 성재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재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괜찮아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성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어있기 싫어요. 성재가 방을 나가고 수빈과 하은만 남았습니다. 이거 진짜 올릴 거야? 하은이 수빈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수빈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올리면 정말 난리 날 것 같은데. 한편 카페에서 지혁이 성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재야. 지혁아. 성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겨서.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 동생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 그래서 성재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시간을 벌어줬어. 지혁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마련해야 해. 성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가 왜 그런 일에 개입해? 카페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지혁이 변명했습니다.
그냥 도울 수밖에 없었어. 정말 그런 이유야? 성재가 의심했습니다. 은호 때문이 아니라. 지혁이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솔직하게 말해. 성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 아직도 은호 좋아하지? 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의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그건. 대답해. 성재가 지혁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은호 포기했냐고. 지혁이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은호를 완전히 포기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어. 지혁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은호한테 고백해도 되지? 성재의 폭탄 선언에 지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6년 동안 참았어. 성재의 목소리가 결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지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성재야 잠깐. 뭐? 고백은 좀 기다려줄 수 없어? 지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왜? 성재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너는 은호 포기했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뭔 상관이야? 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재가 지혁에게 최후 통보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은호한테 고백할 거야. 오늘 밤에? 지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야? 6년이나 기다렸는데 뭐가 급해? 성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혁이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은호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성재가 은호에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 씨.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은호가 인사하려던 순간 멈췄습니다. 3원칙 중 두 번째가 인사하지 말기였습니다. 그냥 가겠어요. 은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지혁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호가 카페를 나가려던 순간 지혁이 불렀습니다. 은호 씨. 은호가 뒤돌아봤습니다. 또 3원칙 어기시네요. 죄송해요. 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걱정 있으세요? 은호가 3원칙을 어기며 물었습니다. 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은호가 지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원칙을 정했음에도 은호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강호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고. 지혁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성재 때문이기도 하고. 성재 오빠가 왜요? 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지혁이 성재의 고백 계획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은호가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재가 당신한테 고백하려고 해요. 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밤에 고백한다고 했어요. 지혁이 설명했습니다. 6년 동안 당신을 좋아했대요. 은호가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은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알려주세요? 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왜 알려주는 걸까요? 그냥. 지혁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당황하실까봐. 은호가 지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일까요? 고마워요.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지혁이 은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성재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진짜 갈게요. 은호가 카페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이 다시 불렀습니다. 은호가 뒤돌아봤습니다. 성재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은호가 지혁의 말에 놀랐습니다. 지혁이 성재의 고백을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혁 씨는 어떠세요? 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요? 지혁이 당황했습니다. 성재 오빠가 저한테 고백하면 어떤 기분일 거예요?
은호의 질문이 직접적이었습니다. 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지혁이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포기했으니까. 은호가 지혁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지혁의 눈빛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지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저 진짜 갈게요. 은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혁이 혼자 창고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호가 성재의 고백을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혁이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은호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재가 자신을 6년 동안 좋아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그것을 알려준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당황하지 말라고 알려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은호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성재는 좋은 사람입니다. 6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고마움은 다른 감정입니다. 성재의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정말 정리된 걸까요? 오늘 강호일 때문에 지혁이 도와준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원칙을 정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세요. 은호야, 나야. 성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어? 네, 있어요. 그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은호가 지혁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에 고백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 앞 공원에서. 성재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10분 후에. 네, 알겠어요. 은호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성재의 고백을 들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은호가 공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편 창고에서 지혁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공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은호야. 지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 과연 성재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은호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지혁의 진짜 마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화려한 날들 9화 예상 줄거리 대본 마이너스 파트 5. 오후 9시 카페 앞 공원. 성재가 벤치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숨겨온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오빠. 은호가 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성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단 앉자. 성재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은호야.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바로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공원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은호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이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은호야. 지혁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성재가 의아해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뭔 일인데?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강호한테서 문자 왔어. 은호가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못 견디겠어, 먼저 간다.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뭔 뜻이야? 자살하겠다는 뜻 같은데. 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호가 충격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강호가 어디 있는지 알아? 한강공원에 있을 것 같아. 지혁이 추측했습니다. 예전에 힘들 때마다 거기 갔거든. 빨리 가봐야겠어. 은호가 급히 움직였습니다. 성재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고마워, 오빠.
세 사람이 급히 공원을 나섰습니다. 성재의 고백은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은호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은호가 자책했습니다. 강호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지혁이 은호를 위로했습니다. 분명히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강호는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야. 성재가 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겁만 주는 거일 거야. 30분 후 한강공원에 도착한 세 사람. 어둠 속에서 강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은호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강호야 어디 있어? 저기 벤치에 누가 앉아있네. 지혁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강호가 벤치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은호가 강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강호가 취한 상태로 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왔구나. 바보야. 은호가 강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누나. 강호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은호가 강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혁과 성재가 두 남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성재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지혁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은호한테 할 말 있었잖아. 성재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고백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해야겠어. 성재가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은호. 강호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성재와 지혁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성재야. 지혁이 성재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뭐가? 내 고백 타이밍 망친 것 같아서. 성재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야? 뭔 소리야? 지혁이 당황했습니다. 강호가 진짜 위험했어. 성재가 지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연이야? 당연하지. 지혁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성재가 한참 지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지혁아. 응? 너 정말 은호 포기했어? 성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은호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했어. 지혁이 다시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나 내일 다시 도전해볼게. 성재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타이밍이 안 좋았지만. 지혁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가 카페를 나간 후 지혁 혼자 창고에 남았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은호를 포기해야 할까요? 성재가 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지혁이 일어났습니다. 강호는 괜찮아요? 내 집에서 자고 있어요. 은호가 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오늘 강호일. 은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오빠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은호가 지혁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 씨. 네. 내일 시간 있으세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맘대로 집 첫날이잖아요.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 지혁이 은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3원칙을 정해놨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하지만 3원칙. 오늘 하루 예외로 할게요. 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은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날인데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지혁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3원칙이에요. 알겠어요. 지혁이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씨. 그럼 내일 봐요. 은호가 일어나서 창고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가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혁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내일 꼭 성공시킬게요. 은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이팅! 은호가 카페를 나간 후 지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 정말 제2의 인생 첫 페이지가 될까? 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지겠다고요. 은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은호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지혁을 도와주겠다고 한 걸까요? 3원칙을 정해놓고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혁의 모습을 보니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강호를 도와준 것도 그렇고 성재의 고백 계획을 알려준 것도 그렇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화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혁의 맘대로 집 첫날을 은호가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성재의 고백은 강호 사건으로 인해 연기되었고요. 과연 내일 지혁의 첫날은 어떻게 될까요? 은호는 정말 지혁이 달라졌다고 인정하게 될까요? 그리고 성재는 언제 다시 고백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강호의 5천만 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각자의 선택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10화에서는 지혁의 진짜 변화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지혁은 은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